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진수성찬보다는 깍두기 맛이 좋다던 북한의 8살 어린이 김주향. 지난 2000년 5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당시 성인 못지않은 성량으로 김치 깍두기를 불러 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요 이빨은 언제 빠졌습니까? 이빨은 언제 빠졌습니까? 이빨을 갔습니다. 이빨이 안 나면 어떡하디요? 이빨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빨까지 했습니다. 김주향은 18년여 만에 남한을 다시 찾았습니다. 애띤 얼굴의 김주향은 온데간데 없네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북한 측 축하 공연에 함께한 건데요. 남한의 댄스 걸그룹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김주향은 북한의 예술 창조 집단으로 부르는 청봉악단에 소속해 활동 중인데요. 이 청봉악단은 2015년 7월 북한 예술 부분의 침체와 부진을 불사르기 위해 새롭게 구성됐다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모란봉 악단에 이어 등장한 신개념 악단입니다. 우리의 아이돌 그룹격인데요. 화려한 드레스와 짧은 반바지 등을 입고 젊은 취향에 맞췄다고 합니다. 김주향은 이곳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이돌 그룹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청봉악단의 공연을 자주 관람한다고 합니다. 김주향, 이 새로운 모습으로 남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네, 인사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동영상 하나 틀어드렸는데 재밌게 잘 보셨어요? 저희가 좀 서비스 차원에서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연희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무슨 영상인지. 네. 우리가 아마 남쪽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대홍단 감자. 이야기도 아동의 노래를 알려드렸는데 그 노래와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김치 깍두기 맛 참 좋시다 뭐 이런 거 그런 노래가 남쪽에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노래 부른 아동이 김주향이라고 네. 그 노래 이 영상에 나온 거는 18년 전이었습니다. 8살 때. 그런데 이 애가 글쎄 그만큼 빨리 훌쩍 커가지고 시간 참 빠르네요. 커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운하수 저희들 예술단이 왔었죠. 북한에서 예술단 왔을 때 그때 김주향이 26살인가요? 26살 나이로 참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그때 빨간 핫팬티인가요? 짧게 입고 저도 놀랐는데 막 춤추는 영상에도 봤지만 그렇게 커가지고 지금 18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래서 남쪽 분들이 항상 기억에 남는 아동이었는데 이렇게 큰 성숙된 이런 모습이어서 그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벌써 그 김주향 김주향 님이 18년 전의 영상을 저희가 봤고 또 18년 후의 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남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 개혁 개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희님 이 대홍당 감자라든지 김치 깍두기 노래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녘 뉴스 두 번째 시간 이제 평화를 알리는 국민 누나 김연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보는 커트고요. 네, 오늘 또 뉴스를 재밌고 또 비중 있는 뉴스를 많이 좀 저희들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뉴스로 고른 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미국 TV에서 공개 인터뷰로 밝혔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반응은 조금 뜨뜨미지근한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그레이 TV에서 공개된 인터뷰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번 또 만날 의향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덤이 된다면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만나길 원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도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공식 말을 합니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미 간 거의 지도자 회담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을 자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이런 표현과 달리 북의 입장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10일 담화에서 저미 사이에 이제 심각한 대립과 풀지 못할 이런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어떤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에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도 저미 순회 회담이 불필요하다고 정확하게 강조를 합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올해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3가지를 정확히 꼽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미국 측에나 필요하지 북측에는 무익하다. 둘째,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가 없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야 또다시 우리의 시간이나 때우고 또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순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쓰레기 같은 벌툰이 예언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3가지로 찝었습니다. 이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미국에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이유, 미국에 꼭 필요한 이유는 자기들에게 정치적 재앙거리가 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시간을 벌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 이게 이때까지 밀고 나왔던 거죠. 하노이 그때도. 근데 이런 지난 기간의 저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대 저미 회담 체계로 툴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게 북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확실한 입장 변화, 사실 입장 변화는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뭐 하노이 회담 전에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거나 뭐 북미 수교라든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진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한국에서는 아마 이 뉴스가 10월 충격,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세 번째 주 목요일에 이제 그걸 앞두고 지금 트럼프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큰 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에 뒤지고 있으니까 이걸 뒤집기용 거기에 우리 북한은 들러리 쓰진 않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리면 이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적인 저희 왈가왈북에서 미국의 그 저명한 미국 그 교수 이안 사피로하고 대담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곧 인터뷰가 올라갈 텐데 거기도 보면 지금 이 김여정 부부장은 그 볼튼을 쓰레기 같은 볼튼이라고 했는데 그 이안 사피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foolish 볼튼, 바보 같은. 근데 뭐 저희가 자막에서는 뭐 현명하지 못한 이렇게 돌려서 체면을 차려줬습니다만 진짜 북한에서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 되게 예리하고 우리가 들러리는 쓰지 않겠다. 실제로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언니 괜찮나요? 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일본이 이제 방위백서를 발표하는데 그 요번에는 북한을 어떤 딱 명시해서 북한을 우리의 어떤 주적은 아니지만 우리 어떤 일본 안보에 그들의 안보에 어떤 큰 해가 되는 존재로 명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14일 일본 가기 우리 국회격이죠. 네. 거기서 채택된 방위백서에서 이제 북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말하기 전에 하나가 뭐냐면 16년째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는 덕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 미 해결책에 대한 게 또다시 거론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엄중성이 있냐면 이게 앞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발표한 이런 방위백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북한은 핵무기 사용화, 탄도화를 실현했고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새롭게 쓴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서 북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신저 정권 내에 적기지 공격 능력 버이너니의 명분을 쌓기 위한 우도라는 분석도 세계적으로 언론에 좀 반석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 발표되었습니다. 북외무성 대변인은 이것은 팽창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전수 방위의 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선제 공격을 노린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에 이런 명분을 쌓아서 저들의 음흉한 정치 군사적 목적인 군사 대국화와 영토 강탈 책동을 합법화하려는 데 있다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패전국이면서 동시에 네. 전범 국가죠. 전쟁 네, 범죄를 그렇죠. 일으킨 나라입니다. 네. 이 나라가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있고 다른 나라를 선제 공격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 판단에서 지금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이들이 우리는 방위만을 한다. 전수 방위, 오로지 그렇죠. 방위만을 한다라는 이 명분까지도 벗어버리고 이제 선제 공격. 선제 네. 공격 그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네. 보유했다라고 북한을 몰아붙임으로써 이 어떤 명분을 쌓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고 네. 여러분 만약에 독도가 혹은 우리의 영토가 침탈을 받는다고 했을 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뭐 일본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우리 조국, 우리 조상님들이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이 영토는 그리고 이 평화는 결국 북과 남이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지켜나가야지. 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제 외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또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저 생각되는 게 그 우리 현성월 단장이 왔을 때 백도와 독도 내 조국이다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해야지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어떤 우방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네. 당연히 우리가 힘이 있어야 외세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힘이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한 집안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은 외세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죠. 네. 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 천물 복숭아가 평양에 도착했다. 천물이라는 말이 네. 처음으로 네, 맞습니다. 생산이 됐다 이런 네, 뜻이죠. 네. 네. 당창군 75돌씨 되는 뜻깊은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올해도 복숭아 농사가 풍년이라는데요. 농장 일꾼들과 과일나무 가지 자르기, 고름 주기, 농약 뿌리기를 비롯해서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흐뭇한 복숭아 작황을 안아왔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과일 산지 과일군에서도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도 시민들을 위하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이 나를 따라 도임만 가는 속에 과일군에서 생산된 올해의 천물 복숭아가 12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과일 수송대 차량이 들어서자 평양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맞이합니다. 수송대는 보육원, 양로원, 학교, 상점 등 평양시 곳곳에 복숭아를 전달합니다. 7월이면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평양에 오곤 합니다. 올해도 복숭아 풍년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따들이니 복숭아를 알알이 골라서 300톤을 싣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북한에는 황해남도 과일군? 네. 과일군 이게 지명이 과일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항해도에 있는 과일군인데 네. 우선 우리 서울이 서울 면적 있잖아요. 네네. 서울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거의 절반이 과일군 면적이거든요. 근데 이 과일군의 그 서울의 절반 정도의 과일군에서 전체 과일군의 전체 경지 면적에서 70%를 과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과일 가공업이 발달된 북의 대표적인 가수 재배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에서는 주요 가수가 배, 복숭아, 사과입니다. 우리가 북이 오랜 세월을 정말 국제 경제 제재 때문에 바나나요, 뭐 이런 귤이요, 이런 남방과일 이런 것을 북쪽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북에서는 자기네 땅에서 나는 이런 배, 복숭아, 사과 이런 과일들만을 먹을 수가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남고 있죠. 그래서 북에서는 이 대표적인 가수군에서 만든 배나 복숭아, 사과 이것을 천물을 따면 제일 먼저 전국에 있는 유가원
애우건, 양로원에 제 1차적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매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라서 올해 7월 12일 날에 그 첫 복숭아를 따서 평양시에 있는 양로원, 애우건, 육아원 여기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재미있는 뉴스 같아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처음으로 첫 과일이 나와서 그 사회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혹은 챙겨줘야 될 분들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과일군의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이 한 3분의 2 정도 상당히 넓네요. 네. 그리고 남한에서 생각할 때는 북한은 이제 식량 사정이 안 좋다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과일 사정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자체적으로 이 해결을 하려고 네.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이게 빨리 풀려서 이 경제 제재가 풀려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남한하고 같이 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 진짜 북한의 배 복숭아 사과 한번 먹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남쪽에 와서 좀 이게 유별나네 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북에서는 실컷 먹었던 게 남쪽에서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과일 중에 머란배라고 있어요. 북에는 머란배 이름이. 근데 병배라고 하거든요. 딱 병처럼 이렇게 허락봉처럼 생긴 건데 껍질이 얇고 노래요. 야, 진짜 맛있거든요. 달고. 근데 남쪽에 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쉽고, 다음에 제일 부러웠던 거는 남쪽에 남만과일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너무 먹기 싫어서 버리는 바나나요, 뭐요. 우리 북쪽인민들도 하루빨리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서 이 남만과일들을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바나나 진짜 귀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북한도 빨리 경제 제재가 풀리면 사실 말씀하신 남만 과일이요? 남방 과일. 남방 과일. 남방에 그 과일들이 동남아시아 과일들이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란배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원의 탈북 국군포로 북에 손해배상하라, 이거는 어떻게 좀 자세히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 왈가왈북에서 이 이슈가 상당히 중요해서 별도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뭐 서식만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피고인이 없는,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냥 피해자의 주장 하나만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난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난 살인자예요 하게 되면 뭐 살인한 동기라든가 피해자라든가 뭔가 있어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민의 한마디 말로 법원에서 결정이 난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새롭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북한,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국군포로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왜냐하면 송환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북한에 남게 된 한 포로가 내가 국군포로라고 얘기하고 50년 후에 이제 남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남한에서 2016년에 이제 꽤 됐죠. 한 그 2016년에 소송을 준비해서 이제 소송을 했다고 해요. 남한에 내가 북한에 50년 동안 있으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거기에 대한 뭐 배상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북한에게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손해배상이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북한을 어떤 피고로 해서 남한 사람이 재산권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 혹은 재산권이 인정받은 첫 판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그 본방송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민감한 문제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그게 아니라 북한은 북 나름대로 특수한 관계상 오랜 동안의 어떤 통치권과 자체적인 자주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그것이 있는데, 자주권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그 헌법상의 어떤 조문을 따라서 북한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자연과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각지에서 밀, 보리, 가을, 뭐 마감 단계, 뭐 이런 것들도 북한에서는 이제 뉴스로 조금 알려주나 보죠. 그렇죠. 이민들에게 한 해 제일 경제 제재 때문에 식량이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3년도에 국제 식량 기구에서 발표한 데 의하면 북이 한 해 먹을 식량이 52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3년 현재 570만 톤 생산함으로써 드디어 100% 자급자족 국가에 들어섰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우리 유엔에는
남쪽과 북이 각자의 나라로 따로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민국에도 있는데 2013년 현재 자급자족률이 23.2%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북이 이게 많은 이렇게 자급자족률이 많이 좋아져서 식량이 좀 풀렸구나 이게 좀 좋았는데요. 이 각지에서 지금 올해에도 밀보리 가을을 지금 마감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북은 또 산악지대이고 벌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잡곡들 밀보리가 엄청 식량의 가장 큰 주식량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남포시를 비롯해서 여러 농장들에서 이번에 올해 밀보리 가을을 정말 사전 준비를 잘해가지고 성과적으로 마쳤다는 이런 소식들이 많은 인민들에게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날씨 자연재해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올해 정말 이 장마까지도 좀 제대로 좀 잘 성과 거두어서 올해 농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 가슴이 따뜻해지는 뉴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먹을 건 풍요롭지만 실질적으로 식량의 자급자족률은 뭐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23%, 20% 뭐 어떤 건 뭐 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재배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너무 개혁 개방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국제사회에 의존하다 보니까 많이 낮은데 북한은 의외로 100% 이상 그 충분히 자급자족률이 높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 찻잎 따기, 그러니까 은정차 재배원들이 찻잎 따기가 한창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은정차를 먹어봤습니다. 네. 한 2년 전에 북에서 가져와서 은정차를 먹어봤는데 원래 우리 남쪽에도 녹차밭이 있잖아요. 네, 있죠. 전라도 어디였죠? 보성입니다. 맞아요. 네, 보성에 뭐 차밭을 가봤는데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차 농사가 원래 바람이라던가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북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라던가 이런 데서 쉽지 않을 거라고 다 보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에서는 이렇게 강령 운정차 재배원 또 고성 거기서 엄청 차 농장이 많이 성과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운정차는 지난 82년 9월에 중국 산동을 방문했던 김일성 주석이 그거 차나무를 같은 위도상에 있는 항해남도 강령군과 강원도 고성에서 재배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발기가 돼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2월에 오랜 풍토 순화 과정을 거쳐서 김정일 위원장이 운정차라고 명명을 하고 재배 대책을 세운 뒤에 2008년도부터 차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풍토에 맞춰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차잎을 지금 현재 많은 차잎을 따고 있다고. 원래 국가 계획보다 1.5배 이상으로 더 생산하고 있다고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그리고 중국을 생각할 때 30년 전, 40년 전 옛날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남한 사회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빠르게 변했듯이 북한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문화상품이라고 할까요? 기호상품이라고 할까요? 당장 먹고 사는 거 음식은 아니지만 그런 식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은 당장 먹고 사는 거에도 급급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차 문화도 발달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풍류라든지 뭐 우리 왈가왈부에서 올려드린 뭐 북한의 휴식 문화라든지 노동자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북한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나올 때 하고 또 완전한 천지개벽처럼 달라진 게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가서 필요한 물건을 판매원이 그냥 집어주던 이런 상태였는데 우리 전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슈퍼마켓식으로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슈퍼마켓식으로 인민들이 물건을 골라서 가져온다면 그만큼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 보장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북의 경제가 많이 풍요로워지고 물건들이 각자의 수요에 맞게끔 차려질 수 있는 이 정도로 좀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뉴스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이제 거의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북한에도 그 이쯤 되면 홍수 같은 큰 물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좀 큰 있나요? 물이 제일 정말 했던 게 95년부터 8년 그때 세 차례 홍수로 엄청난 재해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번에 계속 보도에도 자주 나오지만 북녘에서 이 장마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기간별로 또 지역별로 그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뉴스 쪽 정리해 보면 정치나 경제 뉴스를 제외하고는 생활 면에서는 큰 물 대비, 홍수 네, 대비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많이 네.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평양에 현대식 그 병원을 짓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 네. 요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이제 속보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제재를 피하는 한에서 어떤 물문 교환식으로 북한과 교류를 다시 트겠다. 근데 여기서 보건, 의료,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북한이 필요한 것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꼬가, 대화의 물꼬가 좀 트였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2회 방송은 마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